그러면 목차 정도로 가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16페이지 정도에서 이제 시작하는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이건 이제 대략적으로 먼저 이제 상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오늘 이제 첫날에는 아마 이제 1장에 대해서 수행하게 될 것 같고요. 요 2장의 지도 학습부터는 이제 2일차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진행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그 3장의 비지도 학습과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표현과 특성 봉합, 모델 평가, 성능 향상 뭐 이런 것도 이제 있고요. 다 이제 우리가 다루는 범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겨보시면 20페이지에 알고리즘 체인과 파이프라인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하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안 하는 게 뭐냐? 20페이지 7장의 텍스트 데이터 다루기는 요거는 이제 안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 텍스트 데이터 다루기는 그 자연어 처리 과정이 제가 이제 진행하는 딥러닝 자연어 처리 과정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고 거기서 이제 논의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딥러닝도 아닌데다가 그 요새는 이제 이 정도 수준으로 이제 만족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20세기적인 방법론으로는 텍스트를 이제 잘그 상대하기 조금 어려운 편이고 그래서 뭐 이미 이제 챗GPT로 기대감이 많이 이제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딥러닝 쪽에서 다루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 점은 이제 다루진 않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논의하는 내용들이 그 현재 텍스트를 상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진행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하신다고 해서 그 현재 이제 텍스트 데이터를 기계학습으로 다루는 것을 이해한다 이렇게 이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부분은 이제 안 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그 과정과 관련된 그 계략적인 이제 기대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AI를 달성하는 이제 주요한 방법론으로서 현재 이제 머신러닝이 선택이 이제 됐는데 그 이제 1990년대 이후의 흐름입니다. 여기 근데 머신러닝이 요새 핫한 주제 아니야? 이제 머신러닝 자체는 되게 좀 역사가 있는 그런 이제 분야예요. 근데 최신에 이제 산업 쪽에서 이 가치를 이제 발견하게 된 게 이제 딥러닝 때문에 좀 발견을 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머신러닝의 특수한 형태가 이제 딥러닝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을 알아야 딥러닝을 하든지 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가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파이썬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신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파이썬을 기반으로 이제 해보신 어떤 경험과 이제 이해가 있다. 그리고 나서 그런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번 이제 목표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목표로서는 이제 딥러닝이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도대체 뭐 이거를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어떻게 알아? 예를 들어서 넘파이가 뭔지 안다. 써봤다. 펜다스가 뭔지 알고 잘 쓰고 있다. 이러면은 파이썬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을 이제 해보신 거죠. 선수적인 어떤 지식이 있으신 거고 기계학습적인 것은 이제 이거는 요번 과정의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이건 모르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되실 거고 사이킬런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주요하게 활용하고 여기서 뭐 플러스 알파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활용합니다. 뭐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럼 이제 딥러닝과 관련돼서는 들어보셨죠? 텐서플로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요. 아니면 파이토치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는 기계학습을 다루기 때문에 텐서플로우와 파이토치에 대해서는 이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딥러닝 쪽에서 상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 교재랑 살짝 싱크를 맞춰 보겠습니다. 28페이지와 29페이지의 영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28페이지에 왜 파이썬인가? 요거는 이제 2007년에 핫했던 그런 얘기인데 지금은 데이터 과학 분야에서 파이썬을 안 쓰면 왜 안 쓰는가는 상세하게 뭔가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2020년대의 시점에서는 파이썬을 데이터 과학 분야에서 안 쓰면 왜 안 쓸까?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뭐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거니까 지금은 이제 그냥 당연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이킬런이라고 하는 것이 머신러닝을 위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설치가 되어 있고 사용하고자 합니다. 설치와 관련해서 그 29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아나콘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아나콘다로 이제 설치하셔도 이제 됩니다. 되고 그런데 우리는 30페이지 보시면 직접 설치에 이제 대응하는 부분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이제 명령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약간 이제 상이합니다. 제가 이제 제공한 거랑 상이하고 그거는 이제 이 교재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 소프트웨어들이 계속 이제 끊임없이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다가 이제 명령을 박아 놓으면은 이게 금방 좀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최신의 절차를 좀 반영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요 필수 라이브러리와 도구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바로 살펴볼 예정인데 이거는 리뷰의 형식으로 보겠습니다. 이 언제 봤다고 리뷰 다시 보기를 하냐? 요거는 이제 사실상 선수 지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이 좀 낯선 경우라면은 이게 그 이제 요 이전에 선수 지식에 대응하는 내용들이라 좀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것을 아주 상세하게 모르시더라도 뭐 그 진행하는 데는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만 다만 이거를 그 상세하게 안 다루는 이유가 있다는 점은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주피터 노트북. 주피터 노트북은 프로그램 코드를 브라우저에서 실행해주는 대화식 환경입니다. 지금 경험하셨죠? 그죠? 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케이. 주피터 노트북이 뭔지 알았어. 웹 브라우저에서 대화형으로 실행해준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31페이지 1.4.2절에 이제 넘파이 이런 것부터 이제 살펴볼 텐데요. 요 이제 리뷰의 내용은 이제 보시면 이제 몇 가지가 좀 있는데 몇 페이지 안 됩니다. 몇 페이지 이제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요번 시간을 한정해서 그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는 거는 그 리뷰의 형식이기도 하고 우리가 실습을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다. 이런 이제 스타일을 이제 확인하시는 그런 용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파이에 대해서 같이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이 작성하는 단위를 주피터를 활용하시는 게 처음이시라면 작성하는 단위를 이제 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 셀의 유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코드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셀을 보시면은 위에다가 새로운 셀을 삽입하거나 아래쪽에다 새로운 셀을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첫 번째 거는 셀을 복제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의 비슷한데 약간 수정해서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셀을 이제 복제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 쓸데없이 복제했으니까 휴지통 아이콘 클릭하시면 삭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원하시는 임의의 시점에서 셀을 아래 위로 삽입하는 것이 이제 가능하고요. 또 원하신다면 셀의 위치를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주피터의 이제 활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셀 유형에서 셀 유형을 이제 마크다운으로 이제 바꾸게 되면 여기서는 다음과 같이 그 서식 있는 텍스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필수 라이브러리 뭐 이런 식으로요. 예를 들자면 그리고
JB 쪽에다가는 데이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 1수준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런 거를 뭐 굳이 왜 작성하냐라고 하면은 이게 그 내용이 길어지는 경우에 탐색이 좀 용이한 편입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이 그 가장 왼쪽에 있는 탭을 보시면 세 번째 탭이 이렇게 이제 그 제목 수준에 따라서 그 제목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럼 이제 문서의 이제 노트북의 개요를 이제 살펴볼 수 있고 클릭하면은 해당 위치로 바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좀 편리할 수 있습니다. Shift에 오타가 났는데 어쨌든 Shift 엔터 키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줌에는 다 들어오셨네요. 그죠? 거의 대부분 다 들어오셨고 그래서 이제 그 본인의 화면에서 아마 이 코드가 보이시리라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너무 확대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미 이제 그 본인의 화면에서 이제 보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같은 방식으로 제시를 이제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고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넘파이에 대해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넘파이 이미 이제 임포트를 이제 해오셨는데 이 넘파이 이제 임포트를 다음 같은 스타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왜 쓰냐라고 하는 그런 점을 간단하게 실습을 통해서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하실 때 한 가지 이제 편의상 안내 드리면 요 세팅즈에 보시면 오토 클로즈 브래켓라고 하는 세팅이 있습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는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활성화 되면은 어떻게 이제 되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프린트문을 작성하실 때 이렇게 그 괄호를 입력하면 괄호상이 자동으로 완성이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 이제 세팅즈에서 오토 클로즈 브래켓을 이제 설정하시고 나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시고 나서 이게 기본 설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프린트문에서 제가 이제 괄호 같은 걸 이제 하면 이게 괄호상이 자동으로 완성되는데 이게 프로그래머의 스타일인데 이거를 그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하신다면 이 세팅즈에서 오토 클로즈 브래켓을 설정하시면 이제 괄호가 이제 자동으로 이제 쌍이 되니까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 테마에서 빔이죠. 요 다크랑 라이트 뭐 그다음에 이제 뭐 몇 가지 이제 설정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원하신다면 이렇게 시크하게 다크로 만드실 수도 있어요. 원하신다면. 근데 저는 이렇게 할게요. 왜냐면 제 필기하는 소프트웨어의 색상이 좀 형광색이라서 이게 그 검은색 배경에서 좀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제가 이제 그 다크로 할 텐데 근데 뭐 그거는 그냥 이제 취향일 뿐이고 또 이제 가독성을 위한 이제 고려일 뿐이니까요. 원하시는 대로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씨 크기가 그 글씨 크기를 저처럼 이제 변경하시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냥 뭘 하시면 되냐면 이게 이게 웹브라우저이기 때문에 웹브라우저의 글씨 크기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더하기나 컨트롤 빼기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웹브라우저라고 생각하시고 상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하신다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컨트롤 더하기를 해가지고 그냥 웹브라우저 자체에서 그냥 그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이미 이제 그 화면은 잘 보이시니까 너무 이제 확대하지 않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정도로 이제 하고요. 그러면 이제 넘파이에 대해서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제 여기서는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것들은 그 기본 파이썬입니다. 즉 아까 요 부분이죠. 요 이제 기본 파이썬 문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 사항이 없으시면은 이제 소개해 드리진 않도록 하고 그냥 바로 딱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레인지고 리스트에다가 이제 담았죠. 0부터 이제 9까지 이제 생성하겠죠. 다음과 같이 잘 생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린트도 빌트인 함수고, 그리고 이제 타입도 빌트인 함수고, 랭도 빌트인 함수고, 프린트 이제 x도 이제 빌트인 함수죠. 그런데 야, 근데 내가 좀 물어보기 좀 그런데 나는 그 소프트웨어는 잘 하는데 파이썬은 좀 사용 안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좀 낯설다. 근데 또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또 물어보기도 좀 그러네. 그러시면 이제 다음 같은 방법을 상의 드립니다. 챗 GPT를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어,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로그인이나 회원가입을 안 하고서도 기본적인 대화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구문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시면 이런 기본적인 거는 챗GPT한테 코드 해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제가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챗GPT가 이 정도의 기본적인 코드에 대해서는 대체로 해설을 잘하는 편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뭐 웹문서라든지 이런 거에서 있는 이 정도의 그 내용들이면은 챗GPT가 쓸만합니다. 그래서 그 제시드리는 이제 코드에 대해서 뭔가 이제 오류가 이렇게 이게 똑같이 한 것 같은데 잘 안 되네. 그러면은 뭐 토시 하나가 뭐 빠졌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찾으시느라고 정신적인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실 가능성이 있다면 챗GPT한테 복사 붙여넣기 하셔갖고 야 이게 뭐 잘 안 되는데 하면은 여기 쉼표를 잘못 찍으셨네요 뭐 이런 거 잘 찾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챗GPT는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을 안 하고서도 대화가 이제 가능하니까 제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출 지식에 대해서 그 혹시 이제 약간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경우나 좀 더 상세한 해설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네, 통상적으로 챗GPT도 도움이 되는 편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논문서를 읽어보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그 선수 지식도 없이 오셨네 어떡하죠?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괜찮습니다. 요새는 이제 이런 것들이 도와주니까요. 그런데 챗GPT가 그 수학은 잘 못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까요? 9.11이 9.99보다 큰가요? 아니죠. 그죠? 아니죠. 전혀 아니죠. 이거를 믿고 하시겠어요? 얘가 뭐 그 인류를 멸망시킬까요? 간단한 산소가 안 되는 그러니까 LLM들은 간단한 산소가 안 되는 그래요. 막 LLM을 통해서 막 프로그래머가 뭐 대체되고 뭐 이런 그 유튜브에 막 그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산소가 안 돼요. 아주 간단하게 입증이 가능합니다. 그죠? 여러분 직접 해보셔서 이제 바로 하실 수 있는데 전혀 아니죠. 이거는 뭐 챗GPT를 써도 그렇고 다른 뭐 클라우드 뭐 클라우디아 뭐 뭘 써도 비슷해.
비슷하고 얘네는 기본적으로 산수가 안 되는 애들이고 그거는 이런 것도 왜 또 잘 돼? 이거는 그냥 말을 흉내내는 겁니다. 그냥 wen문서를 이제 열심히 읽어가지고 그냥 뭐 튜토리얼에 있는 내용들이나 뭐 스택 오버플로나 뭐 이런 데서 열심히 읽은 거를 그냥 흉내내는 거지 진짜로 이해는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LLM들은 인터넷 문서를 효과적으로 탐색하는 그냥 편리한 도구인 거죠. 얘네들이 진짜로 뭐 사고하고 생각하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 이거는 이거는 그냥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약간 이제 초등학교 뭐 저학년 정도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수학점의 개념만 있으면. 근데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사례를 모두 보여드린 거는 이것만 보면 오 이걸로 뭐 프로그래머가 대체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이제 그래서 항상 의심을 가지고서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의 논문서를 탐색하는 그냥 도구일 뿐이지 얘네가 무슨 사고를 우리를 대신해서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이 조금만 길어지면 얘네는 잘 안 됩니다. 왜냐면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그 복잡한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그거를 이제 1차원적인 형식으로 이제 글씨로 이제 표현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고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지금 이 머신러닝을 이제 수강하시고 그리고 뭐 딥러닝 수강하고 뭐 이런 것들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LLM들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나를 해고하는 과정일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그래서 이 머신러닝 자체를 열심히 수행하신다고 해도 얘네들은 근본적으로 멍청합니다. 근본적으로 멍청하고 다만 그 우리가 직관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데이터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의 직관을 보조하기 위한 이제 도구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근본적으로는 그게 딥러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도 안 되잖아요. 그죠? 뭐 일론 머스크가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안 되잖아. 안 되고 왜냐하면 이것도 안 되는데 자율주행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LLM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코파일럿 내놨잖아요. 코파일럿 내놓고 막 지금 막 뿌시뿌시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좀 굉장히 좀 뜨뜻미지근하죠. 왜냐면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고 그리고 그게 그 뭐 5년이나 10년 뒤에 이제 개선이 될 거 아니냐? 안 될 겁니다. 왜냐면 그 AI 쪽의 전문가들은 그건 안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좀 그 마켓이 이제 형성이 이제 되고 하여튼 요걸로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기대 수준 좀 조절하시기 바라고 얘가 말하는 게 다 맞지 않다는 겁니다. 다 맞지 않고 맞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인터넷의 문서가 존재하고 논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어 그게 다수의 의견들이 여기에 이제 반영되기 때문에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언제나 얘네들은 어,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이제 어려운 그런 것임을 일단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고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이런 거 왜 하는 거야? 라고 하면 이것 때문입니다. 보시면 x 곱하기 2랑 x 더하기 x의 결과가 이제 동일하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보통 데이터 과학자가 이런 작업을 수행할 때는 이런 결과를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오류가 나오는 건 아닌데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원하는 작업은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뭘 원하냐? 보통은 이런 결과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같은 이제 제어문을 작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황당하죠. 그죠? 그러면 이런 거를 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면
이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런 작업을 리스트라고 하는 자료 구조가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자료 구조를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슷하니까 다시 작성하기보다는 요 셀을 복제하겠습니다. 아까 상의 드린 대로. 네, 복제를 하고 그럼 아래쪽에 이제 동일한 셀이 나오는데 복제를 하시면 이제 이 셀의 범위가 이 전체가 셀의 범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셀의 이제 출력인데요. 셀을 복제하시면 출력까지도 복사가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실행이 된 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뭘 바꾸냐? 리스트라고 하는 부분을 numpy의 array라고 하는 걸로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몇 가지 부분만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죠? 그냥 이것 때문에 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그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이제 포문을 반복해서 쓴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그 전혀 우리가 바라는 방향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빼기를 수행을 해보면 이게 원소별 산술 연산이다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명확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2차원 이상으로 이제 가는 경우에 대해서 같이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이제 numpy의 array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셔야 되는 이유를 제가 이제 상의를 드렸으니까 x2를 다음과 같이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행렬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정의하실 때는 괄호쌍이 이제 두 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제 이런 경우에 제가 이제 일부러 이제 틀려볼게요. 이렇게 이제 그 만약에 이 주제를 처음이셔서 잘 모르시면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복사해 가지고 챗GPT한테 뭐가 잘못됐을까? 이렇게 이제 그 하면은 이 정도는 그 잘 찾아줘요. 넘파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 엄청나게 이제 많은 문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제 잘 찾아줍니다. 그래서 그 올바른 이제 코드를 제시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요거 코드를 복사해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다시 이제 붙여 넣으시면 그죠? 그래서 그 만약에 이제 제시되는 것을 이제 만약 이런 주제에 대해서 좀 익숙하시지 않다면 제가 제시한 게 너무 빠르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의 속도는 이제 리뷰의 속도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제 혹시 그러신 경우에는 이제 뭐 잘한다고 했는데 뭐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이 정도는 이제 충분히 되니까 산수는 못하는 애지만 이렇게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 임포트 구문들을 이제 통상적으로 얘네들은 완결성을 위해서 포함하는데 보시다시피 임포트를 여러 번 하셔도 아무 해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굳이 지우지 않고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산술연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곱하기 2 잘 되겠죠?
자기 자신을 빼면 다 빵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넘파이에 대해서는 사실 뭐 할 얘기가 많지만 이거를 이제 너무 그 시간을 많이 끄는 거는 그 우리의 이제 본론에서 좀 멀어지는 이제 것이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이 정도만 이제 상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넘파이의 기능들이 계속 활용이 될 텐데 그런 기능들은 그냥 그때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재랑 싱크를 좀 맞춰보겠습니다. 31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스타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를 읽는다고 해서 이해가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그 해당 주제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제 실습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 가급적이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찬찬히 이제 살펴보시고 경험을 정리하시는 이제 용도로서 교재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어느 부분을 참조하셔야 되는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요. 그러면 이제 넘파이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이제 소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넘파이를 이제 어떻게 만드는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나서 넘겨보시겠습니다. 32페이지. 이 책에서는 넘파이를 그냥 아주 많이 사용할 것입니다. 끝. 그냥 이거예요. 이게 리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조차도 사실은 거의 이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거의 이제 알고 와야 된다.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상의해 드렸는데, 저도 그래서 그 준비한 부분들이 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개념을 정리한 정도로만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넘파이는 수치 연산을 위한 라이브러리입니다. 뉴메리컬 파이썬을 줄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 기반 데이터 과학 업무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기계학습의 근간이 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용어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데이터 과학은 주로 숫자를 다룹니다. 데이터는 숫자의 집합입니다. 숫자로 표현된 데이터는 수학적 용어로 텐서라고 합니다. 단일한 값은 스칼라라고 구별해서 부르겠습니다. 텐서는 여러 차원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1차원은 벡터라고 합니다. 2차원은 행렬입니다. 3차원 이상은 3차원 텐서, 4차원 텐서라고 하겠습니다. 넘파이는 다차원의 텐서를 다루는데 효과적인 자료 구조를 제공합니다. 그 정도로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기계학습의 데이터들은 다 텐서 형식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텐서는 종종 2차원인데 우리가 상대하게 될 데이터들은 이제 많은 경우 2차원인데 이미지라든지 텍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3차원 이상의 텐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를 이제 펼쳐 놓으신 김에 이제 보시면 사이파이 요거는 안 합니다. 요거는 리뷰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그 현재 사이클런을 구현할 때는 많이 사용이 되는데 실제로 사용하실 일은 잘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33페이지 하단에서부터 시작되는 매트플롯립으로 소개를 드리면서 이번 시간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이제 리뷰가 마무리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로 넘겨보시겠습니다. 34페이지에서 이제 다음 같은 방식으로 이제 수행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넘파 이제 린스페이스 하고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 100개를 생성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성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이런 기능들이 그 넘파이의 리뷰에서 이제 다루지 않았는데 뭐 이런 기능들이 한두 개겠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의 맥락에서 처음 소개됐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한해서 제가 이제 그 시점에서 이제 리뷰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파이는 이제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지금처럼 이제 그 텐서와 관련된 기능들이 이제 많습니다. ND 어레이를 생성할 때 범위를 지정하거나 원소의 개수를 지정해서 생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파이썬에서는 기본적으로 빌트인 함수 range를 사용해서 범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넘파이에서도 비슷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어레이와 range를 합쳐서 어레인지라고 부릅니다. 파이썬 빌트인 함수 range와 사용 방법은 대동소이합니다. 파이썬 빌트인 함수는 정수 간격만 설정할 수 있지만 numpy arrange는 부동소수점 간격으로 숫자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연속된 범위의 여러 숫자를 자동으로 생성할 때 편리합니다. 숫자 범위를 생성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간격을 지정하는 대신 개수를 지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mp_linspace 함수는 범위의 시작과 끝을 지정하고 총 개수를 설정하면 균일한 간격으로 정해진 개수만큼의 숫자를 생성합니다. 간격을 지정하는 것이 중요할 때는 arrange, 개수가 중요할 때는 linspace를 사용합니다. 요 linspace는 linear space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균일 간격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마이너스 10 요게 이제 시작이고요. 플러스 10 원하시는 이제 어떤 거든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총 100개가 되게 간격은 네가 알아서 그죠? 그래서 이제 간격이 이제 적당히 알아서 설정된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이 프린트문에서는 이 100개를 다 출력하는 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처음 3개만 선택을 해봤고요. 마지막 3개만 선택해 봤습니다. 요거는 파이썬의 슬라이스 문법이죠. 이건 이제 통상적으로 그냥 파이썬에서 이제 사용하는 이제 문법이기 때문에 다른 이제 논의가 없으시면은 이제 그냥 바로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그래프를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매트플러립 이고요. 아까 임포트 하셨는데 지금 이제 다른 스타일로 좀 해보려고요. 그리고 하위 패키지를 가져오겠습니다. 하이플랫을 가져오고요. 얘가 이름이 길어서 PLT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PLT에서 플랫하고 XY PLT 쇼 이렇게 해서 다음과 같이 그래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생성한 데이터를 선 그래프로 그리고자 한다 라고 하면 이제 플랫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고 다음과 같이 주피터 노트북에서 잘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또 이제 모형의 성능을 분석하고 할 때 가끔 이제 그래프로 보는 것이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간단한 용법 정도만 리뷰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다음에 밥 먹어야 되죠. 그죠? 오케이. 오전 시간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식사하시고 나서 오후 시간에 이어서 뵙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30분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2시 30분에 여기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따 뵙겠습니다.